우리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생식과 발생 파트 W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 단원을 이제 보시게 되면요, 앞쪽에 문제가 지금 보이십니다. 그죠? W 1번 문제. 자, 우리 생식과 발생 파트는요, 출제가 참 이제 여러 군데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생식과 발생. 범위가 무지하게 넓은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생식계에 대한 얘기를 뭐 잘 아셔야 되고요. 생식계에 대한 얘기를 잘 아셔야 되고, 정자와 난자 형성되는 과정까지 이해를 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발생인데, 참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이라고 하는 것부터, 나날이라고 하는 현상, 낭배 형성의 시기까지. 자, 출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시기까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생식계에 대한 특징을 잘 아셔야 되고, 발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수정에 대한 얘기, 나날에 대한 얘기, 낭배 형성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잘 아셔야 돼요. 거의 출제는 이 내부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자,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개구리의 수정란의 발생 과정. 그러니까 수정을 하고 나날하기까지의 그 얘기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자, 개구리의 경우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난자가 있을 때 아래쪽에 식물극이라는 게 있죠. 식물극에는 난황이라고 하는 우리 달걀 노른자 그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덩어리고 영양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쪽 부분은 동물극, 동물방구가 있죠. 동물방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윗부분으로 우리가 약간 어두운 색인 걸 볼 수가 있고, 난황 쪽은 약간 노란색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난황은 콜레스테롤이 있는 거고, 동물극 쪽은 그 세포에 해당되는 부분들, 즉 뭐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동물방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자가 침입해 들어갈 때는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정자가 침입해 들어가게 되면 피층 회전이라는 게 일어나죠. 즉 위쪽 부분의 동물극이 이렇게 이제 옆으로 돌아가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원래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빙글 돌아간 거거든요, 지금요. 그럼 이 부분이 새롭게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회색 신호란이라고 부르죠. 회색 신호란. 회색 신월환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가 되게 중요해요. 발생에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개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보는 이쪽 식물극 쪽에서 나와가지고 오른쪽에 올라가는 그런 형태고요. 그럼 이 부분에 개체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날 때에는 이 회색 신호를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이러한 분열이 일어나는 게 첫 번째 분열. 두 번째 분열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 두 번째 분열. 세 번째 분열은 치우치는, 동물방구 쪽에서 위쪽으로 치우치는 분열이 일어난다. 왜냐면 이제 난황이라는 성분이 있으면 이 나날이라고 하는 것을 방해하거든요. 나날이라는 걸 방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분열이 좀 위쪽으로 치우치듯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식물방구에는 영양분이 밀집되어 있죠. 난황이라는 성분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균등한 나날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저쪽 위쪽으로 치우친 그런 나날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나날을 했을 때 식물방구 쪽의 세포의 크기가 크다. 그러니까 이제 분열을 이쪽이 안 하니까 지금 뭐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아래쪽이 이제 커지지 않습니까? 아래쪽이 커지고 위쪽이 작아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것이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니은번. 정자는 난자의 식물방구로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동물방구로 들어가죠. 동물방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 개구리의 등배축 결정된다. 자, 이게 축이 결정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축이 결정된 모습입니다. 축이 결정되었어요. 자, 어떻게 결정되었냐면, 이쪽이 전축이고요. 이쪽이 후축이고요. 회색선 나타난 쪽이 등 쪽이고요. 반대쪽이 배. 그럼 오른쪽과 왼쪽이 결정되죠. 등, 배에서 오른쪽과 왼쪽 결정되죠. 자, 이렇게 결정이 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정자가 들어오면 발생의 축이 결정이 된다.
자, 그 다음 디귿번. 회색 신호란에 의해서 전우축과 좌우축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회색 신호 나타나게 되면 전우축은 사실 먼저 있었고요. 좌우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우축과 좌우축이 아니라 등배축과 좌우축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전우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리을번. 낭배 초기에 원고 배순을 다른 낭배기에 있는 다른 배의 배축 부분에 이식하면 배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배의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이쪽이 이제 개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낭배 초기라고 한다면, 자, 낭배 초기입니다, 여러분. 낭배 초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세포가 분열을 많이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포배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위쪽에는 세포들은 되게 작은 세포들이 있고, 아래쪽에는 세포들이 큰 세포들이 있는 이런 상태가 이제 포배의 상태인데, 이렇게 구멍이 뚫린 부분을 우리가 원구라고 부릅니다. 원구. 그 원구의 위쪽 부분을 우리가 원구 배순부라고 부르는 건데, 원구 배순부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부분이 발생의 축을 결정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을 잘라다가 다른 개체 있죠. 다른 개체. 얘를 잘라다가 다른 개체에 이쪽 부분에 이제 이식을 한 거죠. 그럼 이 개체는 원래 자기의 부분도 있었을 것이, 이 부분이 원래 있었을 것이고, 이 부분도 지금 새롭게 이식이 될 거기 때문에 양쪽에서 발생의 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개체 두 개가 이렇게 배를 맞대고 붙은 듯한 모습이 만들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이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틀리다는 거죠. 자, 지금 1번부터 뭐 엄청난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답은 이제 기억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W2번. 자, 포유류의 수정란을 물어봤습니다. 나날을 했을 때 얘들은 계속해서 정확하게 분열하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리처럼 치우친 분열이 아니라 첫 번째 분열, 두 번째 분열, 세 번째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모양새가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분열, 두 번째 분열, 뭐 세 번째 분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열 과정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체세포의 분열, 세포가 분열하는 거니까 세포질의 분열 당연히 일어나죠. 자, 네 번째 DNA 복제. DNA 복제가 되어야 똑같은 단백질, 똑같은 그 세포가 될 테니까요. 염색체의 분리. 그것도 이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의 특징이죠. 단백질의 합성은 아닙니다. 자, 나날이 일어날 때 단백질은 별로 합성이 되지 않아요. 원래 있던 단백질만 그대로 가지고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크기가 작아지기만 할 뿐이에요. 처음에 있던 세포가 이만한 크기였는데 분열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쪼개지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나날이라고 부르죠. 나날 과정에서는 단백질을 만들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커진다는 얘기일 텐데 커지지 않잖아요. 자, 3번은 발생 단계를 물어봤고요.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나날, 포배 형성, 낭배 형성, 기관 발생, 성장이니까 답은 1번이네요. 자, 이건 뭐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을 찾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4번.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했군요. 자, 처음에 일어난 것은 첨체 반응이죠. 처음에 일어난 것은 첨체 반응입니다. 자, 성계 수정을 얘기할 때는 첨체 반응이 먼저 일어나는 것인데, 첨체 반응은 크게 여러분 두 가지 아시면 되거든요. 하나는 정자의 첨체에서 가수분해 효소가 분비되거든요. 가수분해 효소가 분비됩니다. 이게 난자에 있는 젤리층을 녹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의 단백질과 난자의 단백질이 결합을 할 수가 있다. 정자의 단백질과 난자의 단백질이 결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자의 첨체에 있는 단백질과 난자의 젤리층에 있는 단백질이 서로 결합을 합니다. 그럼 결합을 하면 신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신호가 들어가면 Na 플러스 이온의 유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탈분극을 일으키게 되어 있고요. 이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면 급속 방지 기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무슨 방지입니까? 다수정 방지. 다수정 방지. 자, 급속 다수정 방지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내부에 칼슘 이온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신호전달이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요. 신호전달이 일어났어. 단백질과 단백질 결합했을 때 신호전달이 일어났고, 그럼 소포체에서 칼슘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칼슘이 나오게 되면 이것에 의해서 피층 과립 반응이 일어나죠. 피층 과립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층 과립 반응에 의해서 강력한 수정막을 형성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난자가 활성화가 됩니다. 난자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난자 활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분열을 할 준비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피층 과립 반응이나 수정막 형성되는 과정이 이게 뭡니까? 완만 다수정 방지 기작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과정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성계 수정에서의 특징입니다. 다른 애들 아니고요. 성계 특징. 자, 그러면 첨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정자의 머리 끝에 있다. 난자의 외막을 뚫고 들어가는 데 필요한 효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의 근육이 수축되고 정자꼬리의 운동, 편모의 여성 생식의 선물 움직임이 정자가 난자를 향해 이동하는데 도움을 준다. 야, 이건 이제 좀 특별한 건데, 그지? 여성의 근육의 수축, 그 다음에 정자꼬리의 파동 운동, 여성 생식의 선모 운동이 정자를 이제 난자 쪽으로 향해서는데 그때 이제 도움이 좀 되더라는 거죠. 자, 정자 운동을 할 때 에너지를 공급하는 정자의 미토콘드리아는 수정을 할 때 난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거의 파괴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거의 파괴됩니다. 거의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계 유전이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 유전 현상 있죠. 그것은 전부 다 난자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난자의 미토콘드리아를 그 다음 개체 수정란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모계 유전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본 보게 되면 정자가 난자와 결합하는 후에 정기장의 파장이, 자, 이거죠. 급속 방지 기작, 탈분급 기작. 이런 기작이 물리화학적 변화를 전파해서 다른 남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급속 다수정 방지 기작이죠.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과 리을이 오른쪽이 되겠네요. 이건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번은 다수정 방지 기작이 일어날 때 성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좀 쭉 열거를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첨체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양이온의 유입, NA+ 유입. 세 번째는 표층의 과립 반응. 네 번째는 수정막의 형성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답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W6번입니다. 자, 초기 발생 단계에 있는 개구리 배아의 횡단면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림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이게 포배죠, 포배. 이게 지금 포배입니다. 얘는 포배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낭배로 갑니다, 낭배. 포배기 다음 낭배. 낭배 초기에 가게 되면 이쪽 부분에 구멍이 뚫려요. 이렇게 구멍이 뚫립니다. 이렇게 그림 나왔죠? 이걸 뭐라고 한다? 원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낭배 이제 후기가 되는 건데, 낭배 후기가 되면 원구가 파고 들어가고 포배강이 한쪽으로 밀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면 포배강은 완전히 밀려 사라집니다. 여기 이게 포배강이라고 한다면 포배강은 완전히 밀린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원구가 파고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파고 들어간 것에 의해서 여기 구멍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원장이라고 하죠. 원장. 원장은 우리 소화기 안쪽 공간을 원장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소화기 안쪽, 위 안쪽 있죠. 그런 부분이 원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포들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이쪽에 있던 세포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이 바깥쪽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바깥쪽을 다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외배엽이라고 해요. 외배엽.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세포와 이 부분에 있는 세포는 이동을 해서 이쪽 위쪽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이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는 중배엽이라고 합니다. 중간쯤에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아래쪽에 있었던 부분에 있던 세포들이 있죠. 노란색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표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노란색으로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외배엽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색깔 잘 안 보이니까 외배엽이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내배엽. 내배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지금 세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데, 낭배 초기를 지나 낭배 후기에 이르게 되면 외배엽과 내배엽과 중배엽이 만들어지고요. 그 세포들로부터 무엇이 만들어질지가 다 정해지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까다롭죠. 근데 우리 이런 상황들을 머릿속에 또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이동을 일으키는 것은 이쪽 아래쪽 식물극의 아래쪽에서 신호가 올라오고 그 신호가 등면 중배엽이 될 지역, 즉 회색 신호에 있던 지역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쪽 아래쪽은 여러분 식물극 쪽이고요. 오른쪽 부분은 원구가 될 부분이었고 회색 신호란이 있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색 신호란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반응들이 쭉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A 지역은 식물방구다. 동물방구고, 항상 포배강이 있는 쪽이 동물방구. 자, D 지역은 식물방구입니다. 자, A 지역을 분리해서 단독 발생시켰다. 신경계한다. 아직 운명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될지 모릅니다. 얘들은 이제 소위 배아줄기세포거든요. 배아줄기세포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운명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2단계까지 와야 운명이 결정됩니다. 즉 발생 초기 단계에서는 운명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게 특징이거든요. 저 부분이 뭐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B 지역을 다른 개체 C 지역으로 이식하면 새로운 배아의 축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배아의 축은 이쪽에 있습니다. 배아의 축은 오른쪽 부분에 있는 겁니다. 원구가 있는 부분이죠. 회색 신호에 있던 부분. 저 부분을 우리가 형성체가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형성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 오르거나이저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오르거나이저. 무언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체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거든요. 저 지역에 개체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 만들어지면, 그럼 이제 오르거나이저 만들어졌으니까 개체 형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4번 보게 되면요. 자, D 지역은 동식물 방구의 경계 부위를 미래의 등면 중배엽으로 만들 수 있는 신호물질 분야다. 이 지문이 맞는데 까다롭지만 그치 맞는 지문입니다. 아래쪽에 신호가 나와가지고요 오른쪽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등면 중배엽을 만들 수 있는 신호가 나온 것이고 결국 개체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거죠. 오케이. 자, 5번 위 그림의 배아에는 외배엽과 내배엽만 있다. 이거 없습니다. 중배엽도 없습니다. 지금 배엽의 분화가 안 됐어요. 자, 그래서 배엽의 분화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배엽들이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미래에 내배엽, 외배엽이 중배엽이 될 게 있죠. 미래에 될 거는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4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파리 발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에 올라라 하겠습니다. 자, 초파리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 것도 약간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초파리는 처음에는 핵만 분열을 해요. 이렇게 이제 핵만 분열합니다. 그래서 핵 분열은 있는데 세포질 분열은 없습니다. 그런 게 이제 초파리의 특징입니다. 핵 분열은 있는데 세포질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어요. 자, 그리고 농도 기울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배아가 있을 때 이 앞쪽은 말 그대로 앞쪽, 이 뒤쪽은 뒤쪽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자, 앞쪽에는 뭐가 있어요? 비코이드라고 불리우는 mRNA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나노스라고 불리우는 mRNA가 있는데 이 mRNA가 농도 분포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목의 영양제라고 부르고요. 목의 영양전자라고 불렀고 난자를 만들 때 이미 난자 안 속에서 이 목의 영양전자의 분포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로부터 그대로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mRNA가 있었고 그로부터 그대로 지금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비코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은 앞쪽 머리를 형성하게 되고 그럼 나노스라고 하는 것은 뒤쪽 꼬리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초파리 발생은 수정내 중앙에서 핵분열만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이다.
맞는 얘기예요. 자, 나날이 일어나는 동안 배아는 거의 자라지 않는다. 이거는 거의 모든 배아가 그렇습니다. 배아가 분열하는 동안에 거의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핵분열 후에 배아의 중앙에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핵분열만 일어나고 핵들이 먼저 이렇게 딱 나열이 되어 있어요. 한참 지나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인데 지금 앞에 단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세포에 여러 개의 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핵세포라고 하거든요. 그 다핵세포를 만들었을 때 비코이드의 mRNA와 나노스 mRNA가 앞과 뒤에 존재하고 비코이드 mRNA와 나노스 mRNA가 번역이 되어서 만든 단백질들이 특정한 단백질들의 번역을 유도하거나 억제하기 때문에 결국 전사인자들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앞쪽에 있는 핵과 뒤쪽에 있는 핵에서 각각 다른 유전자의 발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발생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럼 앞쪽에서는 머리가, 뒤쪽에서는 꼬리가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자, 4번.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는 많은 핵들이 하나의 세포질에 있다. 오케이. 자, 나날이 중앙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중앙에는 난항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나날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건데 그것은 난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운데 중심 부분에 난항이 많으니까 그때 나날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다음 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또 제가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빨리 가봅시다. 8번이죠? 여기 다 안 나오네요, 여러분. 조금 좀 보고 밑에 거 다시 볼게요. 자, 그래프는 한 여성의 월경 주기를 보여주는데 56일 동안 측정한 거죠. 그럼 우리 월경 주기 2번 넘어간 거야. 28일차 주기가 아니라 지금 56일차니까. 그러면 이분이 어떤 상태죠, 지금요? 임신을 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임신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14일차에 올라갔으면 분명히 42일차에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올라갔으면 여기 41일차에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잖아요. 이거 안 올라가죠. 그러면 배란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거죠. 자, 황체 형성 호르몬은 여러분 배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배란되기 전 단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포가 있는 거고요. 배란이 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황체가 있는 거죠. 이것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자,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은 황체가 만드는 거예요.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 황체가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농도가 올라간 다음에 황체가 퇴화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되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황체라고 하는 것은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만들게 되는데, 자, 에스트로겐은 어떻게 될까? 에스트로겐은 처음에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다시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서요. 이렇게 유지가 되는 모습 보이는 게 에스트로겐이죠. 자, 이게 에스트로겐입니다. 그럼 에스트로겐은 누가 분비할 수 있을까요? 여포도 분비할 수 있고 황체도 분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여포의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고요. 황체의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에게 편합니다. 왜냐면 여포에서는 이제 에스트로겐은 여포에서만 나오는 것이고 프로게스테론 황체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여포가 혼자 분비할 수 있는 게 에스트로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포 호르몬 또는 뭐 황체 호르몬 이렇게 편하게 되는 거죠. 자, 임신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고농도로 나오게 되면, 둘이 공동도로 나오게 되면 배란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황체의 태아를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황체의 태아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21일차쯤에 착상을 하잖아요. 21일차쯤에 지금 착상을 했을 겁니다. 그럼 착상을 하면은 착상한 배아가 HCG 호르몬이라는 걸 분비하게 되는데, HCG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분비된 호르몬에 의해서 황체가 유지가 됩니다. 이 분비된 호르몬에 의해서 황체가 유지가 되거든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돼요? 착상이 일어났고 배아가 이스트로겐을 분비했고 황체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 프로게스테론이 고농도로 계속 나올 수가 있고 임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 여러분, 지금 문제풀이 과정이라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또 이론을 막 하진 못하고 짧게 좀 설명을 했는데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럼 이거 지우고 바로 대기를, 계속 가볼까요, 여러분? 자, 14일차부터 황체 홍수로물 농도가 감소해서 황체가 퇴화된다라고 했는데 황체 농도가 감소한 건 맞는데 황체가 퇴화되진 않습니다. HCG 호르몬 때문에 그렇죠. 자, 35일차 이 여성의 자궁벽은 월경으로 얇아진 상태다. 월경으로 얇아진 상태가 아닙니다. 월경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월경은 대충 28일차가 지나면 일어나게 원래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황체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 같이 나오니까 자궁벽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자, 42일차에 보면 에스트로겐 농도, 여기서 7일차에 보면 에스트로겐 농도 비교해보면 41차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농도는 비슷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높다고요? 42일차가 7일차보다 높습니다. 자, 28일차부터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사람 육모성, 세럼 육모 생수소스 호르몬 때문이다. HCG 호르몬. 오케이. 자, 4번이 옳은 질문이죠? 자, 5번도 마찬가지인데요. 42일차의 여성의 뇌하천엽은 배란 전처럼 높은 농도의 여포자극 호르몬이 나오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포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농도 나오지 않습니다. 높은 농도 아닙니다. 41차는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배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극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포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9번. 여성의 난자 영상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출생 시 생세포는 제1감소 완료된 상태다. 제1감소 분열 완료가 된 상태고요. 이거 맞죠? 완료가 된 상태고요. 나오는 것은 제2감소 분열 중계에 있습니다. 완료가 된 상태가 맞습니다. 오케이. 완료가 된 상태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제1 남모세포는 제2감소에 종료되면서 두 개의 세포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제1 남모세포 제가 종료되었을 때 한 개죠, 한 개. 한 개의 제1 남모세포 만들게 되는 게 특징이죠. 자, 배란 시 황체 형성 호르몬에 의해서 여포 파열이 촉진되어서 제2 남모세포 방출된다. 그래요? 제2 남모세포 방출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제2 남모세포가 정자를 만난 후 제2감소 완성이 되는 것이다. 제2 남모세포가 정자를 만난 후에 제2감소열이 완료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출생 시, 이 문제가 좀, 출생 시 생세포는 제1감소열이, 제가 잘못 자, 출생 시라고 되네. 제가 착각했어요, 여러분. 출생 시였습니다. 출생 시. 자, 출생 시 생세포라는 것은 제1감소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자, 이게 제가 지금 배란 시라고 착각을 해버렸네요. 자, 전기 1에 멈춰 있죠. 전기 1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겠는데요. 자, 전기 1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출생 시 생세포는 제1감소 분열이 완료된 게 아니라 전기 1, 제1감소 완료되기 전 단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배란을 할 때, 제가 이거랑 착각을 해버렸네, 갑자기. 문제 풀다가요. 배란 시의 난자는 제2감소 분열 중기, 제2감소 분열 중기에 멈춰 있습니다. 자, 배란 시 난자를 우리가 제2 남모세포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2 남모세포라고 부르게 되어 있죠. 이런 거 잘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으로 갈게요. 자, 낭배기 이후에 기관이 형성된다. 낭배기 이후에 드디어 이제 개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되는 건데, 다음 중배엽에서 발달되어서 형성된 조직이나 기관인 것은 척삭, 중배엽, 소화관의 상피면 내배엽입니다. 우리 소화관의 안쪽 공간이죠. 내모의 안쪽 공간은 내배엽이에요. 심장 중배엽, 피부의 진피 중배엽입니다. 이거 쪼잔하게 다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 외워야 돼요. 꼭 외우십시오. W10번. 네? 이런 유형이 공무원 시험에 무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은 꼭 외우셔야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남성 생殖계 구조. 이거는 여러분 또 나올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건 보지 않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보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골라라는 문제예요. 보면요. 정자는 남성 생殖계에서 정소, 부정소수로 가야죠. 그러니까
정소, 그리고 이제 부정소, 그 다음 정관, 정자가 흘러가는 관, 그 다음 요도 순으로 사출되게 되어 있죠. 자, 발생 과정, 수정, 난할, 낭병성, 기관형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오케이죠. 자, 아기의 출산 진통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자, 에스트로겐이 나오면은 이제 옥시토신 수용체를 만들게 되는 게 특징이고요. 옥시토신 수용체를 만들게 되는 게 특징이고, 옥시토신과 프로스타글란딘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자궁의 수축을 일으키죠. 둘 다 자궁의 수축을 일으킵니다. 특히 옥시토신이 나오게 되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것의 분비를 촉발시키면서 자궁에 있는 세포들로 하여금 프로스타글란딘을 나오게 촉발시키면서 수축을 이제 크게 일으키게 돼 있죠. 자, 접합자는 이제 ENA 염색체, 난자는 NA 염색체니까 접합자가 난자보다 염색체가 더 많겠죠. 자, 답은 5번입니다. 다음 W13번으로 갈게요. 여러분 이건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래프 여기고 세포질과 DNA 양을 알면 되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건요. 자, 사람의 배발생과 생식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고 했군요. 사람의 간, 내배엽, 장, 내배엽, 근육, 중배엽, 뇌, 외배엽. 그럼 얘네 둘은 내배엽인데 얘네들이 좀 틀렸네요. 모두 내배엽 그럼 틀렸네요. 자, 사람의 황체에서 프로테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모든 동물의 정자에는 X 또는 Y 염체가 들어있는데 난자에는 X 염체만 들어있는 것이고요. 모든 동물의 정자에는 X 또는 Y 염체가 들어있고 XY, 난자에는 X 염체만 들어있다. 난자에는 X 염체가 들어있다. 자, 이 문제도 약간 이제 좀 논란이 있겠네요. 저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는데 제가 좀 또 보고요. 자, 개구리의 배발생에서 원구는 성체가 되면 입이 된다. 개구리는 성구동물인가? 후구동물이죠, 후구동물. 그래서 원구가 항문이 되는 겁니다, 항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5번, 동물의 배발생 과정에서 감수분열에 의해서 빠른 세포 증식을 했을 때 그걸 나날이라고 한다. 배발생 과정에서 감수분열에 의한 게 아니라 체세포 분열, 유사분열에 의한, 즉 생세포의 다양성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제 DNA가 똑같은 걸로 바뀌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두 개가 문제가 되는 건데 2번은 뭐 나무랄 게 없고 사람의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나무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3번에서 모든 동물의 정자에는 X 또는 Y가 있고 난자에는 X만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면 항상 이게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이게 틀렸는데 왜냐면 ZW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ZW형. 그러니까 ZW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대표적인 닭이거든요. 그러니까 닭이 이제 수컷의 경우에는 ZZ라고 하는 걸 갖고 있고요. 암컷의 경우에는 ZW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염색체의 형태를 좀 사람과는 다르게, XY형과는 좀 다르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굳이 골라내야 되는 거니까, 객관식은요. 답은 이제 2번으로 골라내시고 3번을 틀렸다고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좀 이건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그죠?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뭐 3번을 골라내는 거, 2번지 맞다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5번. 자, 나날의 특징입니다. 자, 나날의 특징. 자, 나날의 특징. 할구당 염색체의 수와 DNA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나날은 계속 세포가 쪼개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세포의 크기가 작아지긴 하는데 염색체라든지 뭐 DNA량은 변화가 없거든요. 자, 할구에서는 증가가 되는데 할구의 크기는 일정하다. 할구의 수가 증가되고 할구의 크기는 감소해야겠죠. 자, 분열하는 순서와 방향이 정해져 있다.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제 정해지진 않거든요. 근데 초기 단계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유전자의 전사가 일어나지 않아. 전사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새로운 단백질이 거의 합성되지 않습니다. 원래 mRNA가 있었으면 단백질이 좀 만들어져요. 근데 그거 외에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분열하는 속도, 체세포는 더 빠르다. 분열 속도를 보게 되면 체세포 분열은 G1기, S기, G2기, M기 이렇게 가는 게 체세포 분열인데 나날은 발생하는 걸 보게 되면 S기하고 M기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포의 주기, 분열의 주기가 짧을 수밖에 없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럼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6번. 자, 발생 초기에 일어나는 나날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골라야 하겠습니다. 활구에 성장기가 없다. 그래, 성장기가 없죠. 핵상에 변화가 있다. 변화가 없습니다. 전부 다 EN이에요. EN이 부재되어서 EN짜리가 2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열한 순서 방향이 정해져 있다. 오케이. 활군이 점점 작아지나 DNA에는 변화가 없다. 오케이. 세포 생장이 없는 유사 분열. 오케이죠. 네? 답은 이제 2번이죠. 자, 그럼 17번 문제는 추론형 문제라서 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18번 문제. 이건 이제 단답형이니까 잠깐 보긴 볼게요, 이건요. 이것도 역시 거의 뭐 출제가 많이 나온 내용은 아닌데, 단답형이니까 잠깐 볼게요. 자, 태아는 모체의 순환계를 통해 대부분 산소를 공급받는다. 그렇죠. 태아는 이제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받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호흡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뭐 틀린 것 같진 않고. 자, 모체에 침입한 바이러스. 이건 태아에게도 모체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요. 어머니에게 들어온 바이러스는 태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반을 통과할 수 있다. 태반을 투과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를 잘 할 수가 있죠. 그 중에 바이러스라든지 IG, G급 항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투과를 잘 하는 거예요. 자, 태반에서는 모체와 태아의 혈액이 섞인다. 섞이지 않습니다. 혈액이 섞이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고 물질만 교환하는 거예요. 자, 탯줄은 모체의 혈액으로, 아니, 태아의 혈액으로. 태아의 동맥과 정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탯줄입니다. 이런 것들 뭐 참고로 살짝 알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9번입니다. 자, 줄기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로라. 비대칭 분열한다. 그러니까 줄기세포라는 것들이 분열할 때 대칭되게 분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포가 달라져요.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줄기세포로부터 분열을 해왔지만 결국은 달라졌잖아요. 모든 세포가 달라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대칭 분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덜 분화된 세포죠. 아직 분화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죠. 전체 형성 능, 부분 형성 능. 줄기세포가 개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체를 형성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다른 부분을 만들 수 있죠. 뭐 이렇게 변형이 가능한 곳이다. 이제 줄기세포의 특징이죠. 자, 텔로메라지 발현이 낮다가 아니라 높다. 즉,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텔로미어의 길이가 유지가 되죠. 텔로미어의 길이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분열할 때요. 분열을 하게 됐을 때 텔로미어의 길이는 짧아지게 되는 게 특징인데 줄기세포는 짧아지지 않습니다. 길이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로서 생존이 계속 가능한 거고 계속 분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줄기세포 성인도 갖고 있을까? 예, 성체줄기세포 있잖아요. 성체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건 배아줄기세포. 성인이 돼서 갖고 있는 것은 성체줄기세포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0번 문제는 여러분 뭐 참고로 보시고. 자, 21번 문제도 여러분 뭐 추가로 보시고. 22번 나날에 대한 얘기죠. 역시 뭐 그림 문제는 여러분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이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건 그림이지만 또 피트 기출이라고 하는 문제긴 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 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니까. 자, 보시면요. 얘는 지금 세정관을 보여주고 있죠. 세정관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세정관의 단면 있죠. 그 단면,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쪽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게 이게 정원세포죠. 그래서 남성은 줄기세포인 정원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열하는 게 이제 제1정모세포. 감수분열이 이제 되기 전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제2정모세포. 감수분열을 이제 한번 한 거죠. 제1감수 끝나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정세포죠. 정세포. 그리고 이 정세포가 이 세로톨리 세포에 붙어가지고요. 정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정자가 만들어지는 모습이죠. 자, 이게 세정관의 내강에 있는 정자가 만들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정원세포가 유사분열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제1정모세포. 제1감수분열 끝나면 제2정모세포. 제2감수분열 끝나면 정세포가 된 건데, 그때 이 정자가 운동성이라는 게 없고요.
운동성이라는 게 없고 또 생식 능력도 없죠. 그래서 운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소를 가면 획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생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내부 생식기, 여성의 내부 생식기로 가면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특징인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 난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난소에서 여포라는 게 지금 보이는데 이 여포 안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세포가 있어요. 이걸 제1난모세포라고 부르고, 제1난모세포라는 것은 제1감소의 전개에 멈춰 있죠. 반면에 여기 배란되는 난자가 있는데 이거 배란되는 난자를 제2난모세포라고 부르고, 얘를 이제 우리가 중기 2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2감소의 중기에 멈춰 있는 애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기억본을 봤을 때 세정관 내강에 있는 정자는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틀린 질문이고요. 자, 세로톨리 세포라고 하는 것은 테스토스테론을 합성한다. 레이디 세포가 하는 거죠. 세로톨리 세포라고 하는 것은 정자를 형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바깥쪽에 있는 이런 세포가 레이디 세포가 있는데, 레이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합니다. 이 세포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하거든요. 그럼 분비된 테스토스테론이 영향을 줘가지고요. 세로톨리 세포가 정자 형성을 이제 촉발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틀렸죠. 레이디 세포가 돼야 돼요. 자, A에서 B로 되는 과정은 여포자극 호르몬의 자극이 필요하다. 그렇죠. 여포자극 호르몬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LH가 적용하면 배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그림은 뭐 보시면은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나날의 특징, 공모 문제니까 한번 볼게요. 나날이 진행되어도 세포질이 증가하는 시기가 없다. 그래서 나날이 진행되었을 때 세포질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치? 자, 나날이 계속되어도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 나날이 계속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가 크진 않는 거예요. 자, 나날 초기 과정 염색체 수가 반감한다. 왜요? 이건 유사분열인데요. 유사분열이기 때문에 염색체의 수는 유지가 된다. DNA량이 유지된다. 라는 것이 특징이죠. 자, 나날은 유사분열에 의해서 다세포의 복합체로 전환되는 것이다. 오케이죠? 다 비슷비슷하죠, 여러분? 답은 3번. 자, 25번입니다. 성계의 수정 과정이죠. 자, 성계의 수정 과정. 정자의 첨체에서 난자의 젤리층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분비된다. 오케이, 첨체 반응 얘기했고요. 정자의 핵은 난자의 막에 구멍이 형성된 후 난자의 세포로 들어간다. 뭐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니까 일단은 맞는 걸로 해놓으시고, 수정막은 추가적으로 다른 정자가 난자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든다. 그건 뭐 맞겠죠. 자, 정자의 머리에 있는 단백질이 난자의 수용체하고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다 맞아요. 지금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가장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정자의 첨체에서 난자의 젤리층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분비가 되죠. 정자의 핵은 난자의 막에 구멍을 형성한 후, 이게 지금 애매합니다. 그죠? 구멍을 형성한 후. 응? 그러니까 분명히 정자가 뚫고 들어간 거 맞지만, 정자의 핵이 난자막의 구멍을 뚫고 난자의 세포질로 들어간다 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자, 수정막은 추가적으로 단 정자가 난자로 들어온 것을 못 오게 막았다라는 거고요. 정자 첨체에 있었던 단백질은 난자막 수용체 결합했다고 봤기 때문에 가장 타당한 것은 지금 2번이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질문이 좀 이제 힘들죠, 그죠? 어떻게 이제 얘를 막았느냐라는 건데, 그때 우리가 이제 답을 낼 때 가장 타당하지 않은 거를 골라내는 것이 객관식 시험 문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와 같이 답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맞죠, 그죠? 참 이거 좀 까다로워요, 그죠?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다면 골라내기가 어렵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런 내용을 우리가 배우질 않았잖아요. 저런 걸 배우지 않습니다. 그럼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오면 이게 맞은 건지 틀린 건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무조건 틀린 걸로 하기도 그렇고, 무조건 막은 걸로 하기도 그런데, 저도 좀 애매한데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데 그럼 이제 이렇게 일단 세모를 하셔야겠죠. 그죠? 시험장에서는 뭐 그럼 다시 다 봐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이렇게 세모를 하시고, 다른 것들이 이상이 없으면 이제 그걸로 골라낼 수밖에 없죠. 이건 검토를 몇 번 해볼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 26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의 난자 형성에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인간의 것. 제1난모세포
제1감수 분열 전개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제1감수 분열이 완료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1감수 분열이 완료가 되어야지 2배체에서 반도체인 N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2배체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2나무 세포는 감수 분열이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되는 게 맞죠. 이 상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외워놓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1감수 분열이 끝났을 때 염색체 수가 반으로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제1나무 세포는 아직 제1감수가 끝나지 않은 거고 제2나무 세포 감수가 끝난 거기 때문에 반으로 감소했다고 보셔야겠죠. 자, 출생지 제1나무 세포는 제1감수 중기에 멈춘다. 중기가 아니라 전기입니다. 이것도 외워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전기에 멈춰 있잖아요. 자, 난소에서 배란할 때 난자는 제2나무 세포 상태이다. 그래요. 중기 2에 멈춰 있죠. 중기 2. 제2감수 분열 중기에 멈춰 있는 게 제2나무 세포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27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기관의 형성 과정에서 신경관은 척삭에서 나온 신호에 의해 척삭 바로 위에 있는 외벽을 건드린다. 이거 맞는데, 야, 여러분 이거 그림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그 낭배 후계이제에 이르는 세포예요. 그럼 낭배 후계에 이르게 되면 이 부분에 중배엽인 척삭이 만들어집니다. 중배엽인 척삭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중배엽인데, 이 중배엽인 지역에서 척삭이 만들어지고, 척삭이라고 하는 애가 이 위쪽으로 이제 신호를 이렇게 딱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위쪽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저 부분이 이제 함몰되어 갖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함몰되어 가지고 이렇게 함몰되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죠. 척삭은 아래쪽에 있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완전히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아래 것은 척삭이고 위에 것은 이제 신경관입니다. 그럼 이 신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경을 만드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중추신경 있죠. 중추신경. 뇌와 척수 있죠. 그것을 만드는 것이 이 중추신경, 신경관입니다. 자, 거기 이제 외배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배엽이고 이 위쪽은 이제 외배엽이죠. 이 위쪽은 이제 다 외배엽이니까 이 위쪽은 다 외배엽입니다. 이 외배엽이라는 지역으로부터 신경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낭비형성가제 포배 세포들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해서 포배 세포들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세 종류의 배엽층을 만든다.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낭비형성 과정에서요. 안쪽에서 바깥쪽. 보통 바깥쪽에서 안쪽이다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이거 동물의 종류에 따라 사실 다릅니다. 근데 이게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개구리의 얘가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또 문제를 좀 더 가보셔야겠습니다. 자, 접합자는 수많은 세포로 빠르게 분열을 한다. 난화를 하죠. 난화를. 수원의 크기도 세포 분열할 때마다 증가한다. 이게 확실히 틀렸네요. 그죠? 이거 확실히 틀렸죠. 그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척추동물에서 골격과 근육. 골격과 근육, 뼈와 근육은 중배엽. 그 다음 순환계하고 생식계는 내배엽으로 분화한다. 그래요. 순환계하고 생식계는 내배엽으로 분화하는 게 순환계하고 생식계. 생식계? 순환계하고 생식계는 생식계 틀렸네요. 생식계는 순환계 생식계. 말이 혼나와요. 자, 중배엽으로 분화합니다. 중배엽. 그러니까 외워놔야 됩니다. 순환계, 심장. 심장이 대표적입니다. 심장은 중배엽이라고 외워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거 틀렸으니까 이걸 틀렸다고 딱 해야겠네요. 그죠? 이건 이제 위치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포배라고 하는 것도 진행이 될 때 개구리의 경우는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간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제 그림을 그렸듯이 이렇게 원구가 파고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바깥쪽에 있는 게 이렇게 말려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이제 1번이라고 하셔야겠죠. 27번은 답이 1번입니다. 역시 애매한 지문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가장 타당한 걸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확실히 맞은 것은 1번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방직 문제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정자의 첨체에는 난자의 핵막 분해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요. 난자의 핵막? 핵막이 아니라 난자의 막. 난자의 막이 존재하고 있어야지. 자, 정자와 난자의 세포막이 융합을 했다. 다른 걸 통과할 수 없게 수정막이 형성된다. 오케이. 자, 수정란은 난화를 거쳐서 낭배기에 이르면 자궁벽에 착상한다. 낭배기에 이르면 착상하는 게 아니라 포배기에 이르면. 이건 포배기입니다. 포배기. 이거는 이제 난자의 막
세포막. 배아 발생 과정에서 중배엽으로부터 근육, 골격, 신경이 틀렸네요. 신경이 틀렸습니다. 신경은 외배엽입니다. 자, 신경은 외배엽입니다. 그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외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9번 또 나날. 자, 유사분열 방추사의 각도와 형성 시기는 나날의 형태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네, 저게 이제 맞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그 세포가 있어요.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한다고 했을 때 방추사가 이렇게 뻗어나온다는 것은 염색체를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것만 그릴게요. 양쪽으로 나누겠다는 거기 때문에 나날의 분열면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세포가 있는데 방추사가 이렇게 뻗어나온다는 것은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열하는 면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날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자르느냐 이렇게 자르느냐가 다른 거예요. 경화를 하느냐 위화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 지구에서 보면은 이게 경도라고 하듯이 경화를 하느냐 수직 방향, 그다음 수평 방향은 위화를 하느냐 위도하듯이 위화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나선형 나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각선을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방추사가 어떻게 뻗어 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항들을 또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요. 초기 나날 시 난항이 많은 쪽이 식물극이고 적은 쪽이 동물극이다. 그래요. 동물극, 식물극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얘기입니다. 초기 나날의 세포 분열 주기에서 분열기와 S기, 합성기만 반복되고 있다. 오케이. 자, 유사분열 촉진인자의 활성은 DNA 합성기에는 높다. 아니에요. 요의 활성은 언제 높습니까? 분열기에 높죠. 분열기에 높습니다. 분열기에 가장 높습니다. 답은 이제 4번이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30번. 자, 여성의 생식주기 중에서 황체기에서 그 농도가 가장 증가하는 게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이건 프로게스테론이죠. 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 31번 문제는 여러분 추론형 문제니까 여러분 그냥 풀어보시고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올 만한 것이 아니고요. 잠깐 볼게요. 32번 문제. 자, 정상인 사람의 생식소에서 정자와 난자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정원세포, 제1정모세포 DNA양이 동일하냐라고 했습니다. 정원세포는 2N이고요. DNA 양은 100%고요. 제1정모세포는 2N인데 DNA 양은 200%입니다. 아니네. 제가 100%입니다. 똑같네요. 유사분열을 완료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유사분열을 얘가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1정모세포이기 때문에 DNA 양이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하죠. 자, 그 다음 제2정모세포와 제1극체의 염색체 수는 동일하다. 제2정모세포라고 하는 것은 감소를 완료를, 제1감소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제 N이 됐고요. 제1극체라고 하는 것도 제1감소가 완료가 된 거기 때문에 역시 N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2정모세포라는 것도 제1정모세포로부터 만들어진 거고 제1극체라고 하는 것도 제1남모세포로부터 분열을 해서 제1극체와 제2남모세포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2극체만 좀 설명할까요? 자, 우리가 제1남모세포가 있을 때 얘가 분열을 이제 완료하게 되면 제2남모세포와 여기 이제 조그맣게 극체가 있는데 이걸 이제 제1극체라고 하기 때문에 제2정모세포하고 지금 상태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2남모세포에서 4분의 1체 관찰된다고 했습니다. 자, 제2남모세포는 감수물이 완료가 된 거거든요. 그럼 염색체 수가 반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염색체가 이렇게 반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감수분열의 완료 후 정원세포는 4개의 정자로, 난원세포는 4개의 난자로 분한다. 4개가 아니라 1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애매해지는 게 있는데, 이제 1번과 2번이거든요. 지금 정원세포라고 하는 것은 유사분열하기 전 단계의 세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EM 100%가 된 거고요. 제1정모세포라고 하면은 제1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완료되기 전 단계, 유사분열을 막 했을 때의 단계이긴 한데, 그때 제2정모세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제2감수분열에 막 들어가 있는 상태일 거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DNA 복제가 진행이 된 애들. 그래서 이제 제1감소별이 이제 대기 발효 전 단계 애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200%로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이거 답을, 이거 2번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요. 32번은 답을 2번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실제 발표한 것도 2번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건데, 정모세포라고 한 것과 제1정모세포를 얘기했을 때 얘는 아직 제1감수물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DNA 양은 좀 늘려놓은 상태, 그런 상태를 제2정모세포라고 지금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DNA 양은 동일하다는 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3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발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거든요. 자, 감각기관은 중배부터 유래된다. 아니라 감각기관은 외배합으로부터 유래가 됩니다. 감각계니까요. 자, 정자와 난자는 수란간에서 수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요. 수란간에서 수정이 되는 것이고, 자궁 내로 이동한 후에 나누기 시작된다. 그게 아니라 수란간에서 이미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동된 후가 틀렸고요. 수란간에서 이미 나날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임신 초기에는 태반을 형성하는 육모막에서 CGB가 HCG가 분비되어서 임신이 유지가 된다. 그래요. 임신이 유지가 될 수가 있다. 누가요? 배아가 이제 해주는 거죠. 배아가요. 배아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에스트로겐은 여포 자국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 그거 안 되고 억제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에스트로겐 혼자 할 수는 없고 프로게스테론과 같이 합니다. 프로게스테론과 같이 존재를 해야 돼요. 에스트로겐이 혼자 할 수는 없고, 그건 존재하면 이 분비를 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란을 막아줄 수가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4번 문제입니다. 포유동물의 정소구조, 정장 과정. 정소의 내부는 여러 개의 세정관으로 채워져 있다. 정소의 내부는 세정관으로 채워져 있죠. 자, 제1정모세포 감소분해를 거친 반두체다. 아니에요. 아직 제2정모세포는 반두체가 아니라 2N짜리이고요. 운동성이 같지 않습니다. 운동성이 없습니다. 자, 세로토닌세포는 세정관에 존재하지만 생세포는 아니다. 그래요. 생세포가 아니죠. 세로토닌세포는 생세포가 아니라 정원세포가 생세포죠. 자,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어서 정자 형성을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되고요. 정자 형성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35번 문제. 자, 척추동물의 기관 또는 기관계 중에서 중배엽이 발생하는 것. 자, 소화관의 상피는 내배엽, 신경계는 외배엽, 근육계는 중배엽, 갑상선 내배엽이죠. 자, 중배엽 분비되는 것은 요거 3번입니다. 자, 여성의 난소주기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포기, 배란기, 황체기, 백체기. 자, 백체기라고 하는 것은 황체가 태화되어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백색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색으로 보니까 백색. 노란색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싹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백색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답은 4번이죠. 자, 그럼 3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의 제1정모세포에 4개의 용자 만든다. 오케이. 한 개의 제1감소세포에 한 개의 난자가 만들어져야겠죠? 틀렸네요. 제1감소세포 완료가 되면 제2감소세포는 반수체가 된 거다. 오케이. 1감소 완료가 되면 염색체의 수는 반으로 감소하는 거죠. 제2감소세포 정자는 반대체가 되는 거다. 오케이. 자, 역시 또 외배엽 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신경 외배엽, 피부의 상피 외배엽, 눈의 각막 외배엽, 소화관의 상피 내배엽이죠. 몸의 안쪽에 있는 것. 답은 4번이죠. 자,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막을 두터워지도록 유도를 해준다. 그래요. 자, 황체 형성 호르몬은 배란 직전에 최고 농도로 분비된다. 오케이. 성숙한 여포에서 제2 남부세포가 방출되고 배란이 일어난다. 배란을 유발하기에 에스트로겐이 시상 하부에 적용하면 내우체에서는 황체 형성 호르몬을 여포 호르몬을 촉진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답은 이제 3번이죠. 자, 포유동물 생세포의 수정 및 배아 발생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수정은 난간에서 일어난다. 오케이. 수난간에서 일어나죠. 수정 직전의 난자는 반수체이며 수정 직전의 난자 제2 남부세포. 반두체인가? 반두체죠. 감수 알려진 상태가 아니네요. 이게 틀렸네요. 네, 중기 EH. 중기에 멈춰있죠. 자, 나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세포의 크기는 점점 감소하는 것이고 낭병성 가능 동안에 세 개의 배엽에 외배엽, 중배엽, 외배엽의 분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답은 이제 2번이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그 다음 거 포유류의 정자형성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고 했습니다. 정자형성 과정 동안에 생리세포는 발생이 진행됨에 따라 세정관의 기접으로부터 내강으로 이동한다. 그래요. 정자형성 과정 동안에 생리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쪽이 이제 기접으로 표현된 거죠. 이 방향 이동하면서 정자를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제1 정모세포는 제1 감정을 통해서 제2 정모세포가 되는 것이고 제2 정모세포는 제2 감정을 통해서 정세포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자, 세정관의 레이디 세포는 생세포를 보호하며 발생 중인 정자의 양분을 공급한다.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레이디 세포가 아니라 세르톨리 세포죠. 세르톨리 세포가 합니다. 레이디 세포는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해서 세르톨리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자, 정자는 정관에 연결된 부정수에서 성숙, 운동성을 그때 갖춘다. 오케이. 네, 답은 3번.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같은 배엽 유래된 것이 아닌 것은 자, 근육, 중배엽, 신장, 중배엽, 땀샘, 외배엽. 자, 이건 외배엽, 얘네는 중배엽이니까 틀렸네요. 자, 척수, 피부상피, 각막, 외배엽, 뼈, 중배엽, 피지샘, 네, 외배엽, 식도, 내배엽. 자, 그다음 난소, 중배엽, 간, 내배엽, 대뇌, 외배엽. 그러면 같은 배엽끼리 유래된 것은 답이 2번이네요. 다음 거 볼게요. 자, 성게의 수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일어나는 거 첨체 반응이죠. 자, 이게 1번이네요.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은 나트륨이 들어와서 급속 다중자 수정 방지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피층가리 분비되면서 수정막이 형성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순서가 디귿, 기역, 니은이 되겠네요. 자, 44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자, 외배엽 유래되는 성체구조 아닌 것은 자, 손톱, 외배엽, 흉선, 그리고 내배엽, 그 다음 각막, 부인수질 전부 다 외배엽.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45번 문제. 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자, 동물의 형태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현상으로 나열된 것은 되겠습니다. 동물의 형태 형성 과정. 세포 자살? 이거 필요합니다. 형태 형성 과정에서 어떤 세포가 죽고 다시 만들어지고 반복이 되거든요. 그 세포 자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감수 분열, 세포 동물의 형태 형성 과정이 필요하죠. 호메오박스 유전자, 이게 전사인자인데 기관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유전자들은 호메오박스라는 걸 다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호메오박스 유전자의 발현, 패턴 형성, 이건 좋죠. 패턴, 어떤 패턴이 만들어낸다는 건데 자, 그때 세포의 괴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괴사가 틀렸네요. 자, 그 다음 세포의 이동, 세포의 부착, 세포의 자살, 그죠? 이것도 괜찮네요. 세포의 부착, 이동, 자살. 그럼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좀 애매하죠, 사실은요. 형태 형성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도 괴사가 틀렸네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타당한 걸 찾는 거니까 지금 답은 3번으로 해야겠습니다. 동물 형태 형성 과정에서 국한시켜서 얘기한다면 답은 3번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6번 문제입니다. 낭병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했습니다. 자, 낭병성은 포배가 2개 또는 3개의 세포를 가지는 과정이다. 오케이. 보통 이제 3개의 세포층 가지는 거죠. 그죠? 뭐 또는 했으니까 틀렸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자, 성게의 경우 식물국 쪽에서 떠나온 세포들이 활강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야, 이게 식물국 쪽이라면 이쪽에서 이제 세포들이 이렇게 떨어 나오거든요. 실제로.
안쪽에 들어가요. 혈당으로 들어갑니다. 들어온 세포들이 이제 결국은 안쪽에 중벽 이런 것들 만들게 되었거든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3번. 개구리의 경우 접합자의 회색 시그널이 만들어졌다면 그 부위를 따라 한 줄의 함입이 일어난다. 이게 원구죠. 원구가 만들어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함입이 일어난다. 한 줄로. 자, 조류의 경우 배반엽의 안에서 바깥으로 항상 이게 바깥에서 안으로 도는 게 일반적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제 원조라고 불러요. 안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원조. 원구가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를 한번 봤는데, 여러분 어떤 부분은 이런 것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때까지는 하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생물만 공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뭐 나온 것들 중심으로는 좀 특징을 알아놓으시고, 특히 뭐 46번 문제도 바깥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뭔가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낭비형성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이제 키로 좀 잡아놓으시면 맞추기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생이라는 파트를 다 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고, 우리가 꼭 외워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정자와 난자 형성 과정, 그다음에 성계에 의한 수정을 비롯한 수정 과정, 나날의 과정, 그다음에 이제 낭비 형성의 과정,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네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